아주 잘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그 처음에 만났을 때는 김용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김만배를 처음 만났을 때 자리가 뭐냐면 의원이 저를 불렀어요. 네. 의원들이 이제 저를 불러서 갔더니 거기에 의원들하고 김만배가 있었습니다. 네, 성대 거기에 동문들이었죠. 예, 그 성대 동문이 불러서 네. 이제 갔더니 거기에 그 김용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들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김만배가 앉아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야탑에 가면 아주 유명한 아구찜집이 있습니다. 군산인지 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구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골목 안에 있는 그 아구찜집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김만배를.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영하고 저도 같이 본 거죠. 예. 만났는데 의원들하고 처음에 좀 많이 어울렸고 김만배가 처음에 누구 쪽으로 포섭했냐면 하려고 그랬냐면 국회의원이었던 이제 김태년 의원 쪽을 갖다가 이제 어프로치를 좀 했다가 해서 실을 건드리려 보려고 그러는데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다 직접 연결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럼 이제 측근들 누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의원은 이제 김용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또 컨택해서 오라고 그래서 만난 겁니다. 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인연이 이어왔어요. 이어오다가 2013년 3월 정도 됐는데 통화를 제가 전화를 받았나 그런데 퉁명스럽게 갑자기 180도로 태도가 변해서 퉁명스럽게 전화를 딱 하더니 본인이 먼저 전화를 탁 끊더라고. 기분이 싸하더란 말이에요. 기분이 싸해. 이거 뭔가 이 사람이 뭐 있나 우리한테? 근데 뭔가 말을 하려다가 안 하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원래 자존심 상하면 원래 안 하거든? 예. 뭐 웃기네 그러고 이제 더 안 하면 말면 그만이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느낌상.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지.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김만배한테 전화했어요.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좀 우물쭈물해.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사우나. 서초동에 네. 거기 이제 뭐냐면 거기 그 터미널 있죠. 남부 터미널. 네. 그 인근에 사우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우나를 찾아갔어요. 바로 갔다니까. 왜냐면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RO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진당. 이 통진당으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요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2010년 6월에 선거에서 이재명이 시장에 당선될 때 여기에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김미희하고 단일화하죠. 단일화를 합니다.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 시민행복위원회도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 김미희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거의 인수위의 반이 통진당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통진당으로 이 당명이 바뀐 거는 2011년 12월 13일.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사람들. 이게 민주노동당이 통진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네. 그 통진당이 된 게 2011년 12월 13일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2013년 3월입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통진당 수사를 할 거다. 아로 사건. 네. 이제 이 나오고 나중에 명명이 되죠. 네. 이 통진당을 뒤지는데 거기에 자금원이 나눔환경이라고 나왔는데 니네가 그 성남시입니다. 니네가 거기에다가 계약해줬다며. 거의 수의계약 주다시피 했다며. 그리고 알고 있더라고요. 뭐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네. 느닷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만약에 오늘 여기 안 왔으면 니네 시장 죽었어. 이제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던 얘기인데 이 들었어요. 다음부터가 이제 못 예. 들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김만배가 이때부터 뭐를 해주냐면 우리 디펜스를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재명을 디펜스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어떤 것까지 나중에 김만배한테 들었냐면 나눔 환경에서 비서실, 그러니까 통진당 쪽 그 배당으로 들어온 비서실 직원,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사실. 이 얘기가 없었던 얘기죠. 네. 돈이 입금된 사실까지 확인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선거 앞서 2014년 선거 코앞인데. 예.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예. 돈이 민정은 곽상도, 아. 수원지검장이 누구? 김수남. 김수남. 음. 그 다음에 성남지청장의 윤갑근. 윤갑근.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갖다가 서울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서울신문이 보도. 그 명예훼손 걸리지. 예. 해가지고 예. 서울신문에다가 민사소송을 겁니다. 음. 이재명이 네. 명령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요. 네. 성남시 패소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형사를 걸어라 이거예요. 네. 형사를 걸어라 이거예요. 왜 형사를 걸어야 되냐? 우리 떳떳하다 이거를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넣자마자 민사에 패소했잖아. 네. 민사에도 패소했잖아. 형사 넣자마자 바로 각하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다가도 왜냐면 정보관이나 뭐나 이 성남시는 정보관들하고 다 알아요. 네. 그러면 정보관 통해 갖고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 정보까지 다 교류합니다. 그럼 경찰 아는 경찰이 없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 바로 킬이라는 거예요. 킬. 킬. 바로 킬. 네. 바로 킬 된다. 이랬는데 기자들도 신문사도 겁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바깥에 가다가도 우리 이렇게 떳떳하다 뭐 고소 뭐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막 떠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잖아. 바로 각하되면.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가 넣으라는 거야. 거기다 넣었어. 자, 넣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중앙지검에 들어가갖고 수사하는 층 많은 층 문기적 그래갖고 결과를 안 내버립니다. 갖고만 있는 거야. 결과가 안 나와.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이건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예,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저는 네. 예, 자신 있습니다. 그때 다 들은 이야기니까. 네. 김만배가 그렇게 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거기서 받아준 거예요. 서울신문 고발을 네. 고소를. 네, 중앙지검이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수원지검에도 뭐냐면 그거예요. 수원지검에도 이게 이제 수원지검에서도 이제 이걸 갖다가 계속 고소가 들어가고 이제 이게 나노망경 관련돼 가지고 막 이게 막 고소고발 들어가고 업체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떨어진 업체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뭐 저기 막 대도 않는 회사가 됐다. 네.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사는 해야 되잖아. 네. 잠깐 반짝 수사하다가 저기가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저기 수원지검장 김수남이 나올 때 이거를 종료하고 나왔다 그랬어. 아. 아예 다 정리하고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시점 맞춰보면 될 거예요 아마. 네. 예. 야, 예. 이게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정원에서도 이걸 관계했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성남시로 가는 건 다 킬된 거야. 아. 돈 받은 거 가지고 나왔는데도 킬된 거야. 그게 누구 힘이에요? 김만배 힘이에요. 그때 이 힘을 갖다가 절감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김만배가 저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이 그때 죽을 건데 너 때문에 살았어. 그건 너 잠깐만. 때문에 살았어. 이게 국정원 거면 국정원도 이렇게 했으면 검찰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정에서. 민정이 또 국정원은 조율 그게 또 민정이 곽상도네. 네. 야, 여러분 여기서 곽상도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되고요. 이 인간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 쪽에 와 있었던 이 검찰 이 사람들이 이재명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냐면 이재명이 고맙다고 김수남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정도 아니면 고맙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김수남 전화번호를 어떻게 했냐면 김만배가 김수남 전화번호를 저한테 가르쳐줘서 제가 정진상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한테 이야기해갖고 그 다음에 정진상이 저한테 이 시장이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만배는 또 뭐냐면 전화가 왔는데 김수남이 그랬대요. 저 김만배 기자한테 고맙다고 그러라고. 나한테 말고 김만배한테 고맙다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김수남 씨, 난 곽상도 씨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나 김만배 씨한테 분명히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희한하게도 불구하고 그때 성남은 단 한 줄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기에 통진당이 사실상 뭐냐면 그때 아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진당 쪽에서 이제 아로 쪽이 뭐냐면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의 본고지가 이제 성남이에요. 근데 성남인데 그 성남의 그 멤버들 중에서 이제 김미하고 다 있었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학 출신들 거기에 좀 들어와 있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나눔환경에서 이제 많이 일을 했어요. 거기 나눔환경의 대표도 그 당시에 그쪽 사람이에요, 다. NL 계열 사람이에요. 외대 예, 파리학번 누군지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유. 아무튼 그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자금원으로 찍힌 데예요. 그리고 성남시청 쪽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에 근무하는 거기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조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한테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까지 확인했다고 그랬어. 네. 김만배가. 이 돈 들어간 거하고 이 지금 오늘 뒷얘기는 여러분 세상에 또 처음 예, 김만배가 그 이야기까지 다 했어. 그런데 다 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킬했대. 이거는 말하자면 죽을 이야기야 그 당시에. 그래서 김만배가 두구두구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은 네가 살렸다. 이재명은 네가 살렸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니는 유동규. 예, 정진상도 그 당시에 내 이야기를 내가 이제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정진상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첩보가 있다. 정진상도 이제 확인해보고 하니까 이거 사실인 것 같다.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돈 비서실로 들어오고 하는 거. 나중에 나갔어 비서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시키잖아요, 김수남은. 이런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들 제1 라인업이었었던 사람들인데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 모든 사람이 2013년 때부터 김만배는 이재명을 살려준 겁니다. 대한민국 그런 관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스펙. 자, 2020년에 김만배의 최측근이 경기도 2급으로 간 이유를 알겠죠? 네, 충분히 갈만하죠. 갈만하죠. 그 2급 자리에 공고날 때 그 공고 내용이 뭐였냐면 이재명을 옆에서 보좌하는 보좌역이다. 그래서 경기도 2급이면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자리인데 네. 그 베스트 5 안에 들어간 자리 네. 중에 하나를 그 자리를 김만배 최측근을 넣어줍니다. 김만배 부탁으로. 그러면서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인사청탁에는 명백히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재명이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도 인사청탁 엄청나게 했죠. 명단을 아예 보냈어요. 이 사람들 넣어주라고. 이런 분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당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자라는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성남시장이라고 소문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포퓰리즘으로 하는 거를 전부 다 능력으로 포장한 것이 네. 바로 유동규였습니다. 제가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처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처럼 받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참 무섭습니다. 네. 거기다가 특검 박영수까지 이게 대장동이 다 이게 한 방에 다 연결돼 있었다는 참네. 진짜 스펙타클하죠, 여러분이. 근데 지금요, 네. 구글이가 광고 튼다고 시그널이 나도 물 한 잔 마실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이 얘기 지금 컸죠, 여러분. 좀 쉬는 시간을 좀 몇 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7,300분 네. 돌파하고 계시네요. 야, 저번 주가 7,600분이었는데 이번 주 8,000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응? 할 수가 없었잖아. 제가 요새 들어온 제보가 네. 이 2차 전지하고 주식시장 관련돼서 좌우 없이 지랄난 얘기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저는 아주 내면의 고통을 겪다가
제가 응급실 2번 가고 음. 예, 그런 상황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된 칠판에 쓴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내가 녹취한 거 없고 그래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지워지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소설로 지어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해도 좋습니다. 전 들어가 갖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